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방식은 어떤 것인지 면역력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답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운동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치면 면역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면역력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선수들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면역력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재미있게 읽었던 논문입니다. 특히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어요. 이 논문의 요점은 몸을 지치게 할 정도의 고강도 훈련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올림픽에 기량 좋은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긴 감염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역학 연구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전염병이 돌면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쉽게 감염증이 걸렸다고 하고요. 실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몸을 지칠 때까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여가 시간에 하는 중등도의 운동은 면역 체계를 자극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라고요. 적절한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면역력과 정말 관련성 깊은 질환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암의 발생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나 암 재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진다고 여러 연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 자료를 분석해서 진행한 것인데요. 면역력 지표로 NK세포 활성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표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체 연구군에서 이제 "운동을 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그 인구군을 남자랑 여자로 나누어 주었을 때 운동의 면역력 보호 효과, 그 효과가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그런 면역력 개선 효과를 가지는가? 그 기전이 궁금하잖아요. 그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근육의 역할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을 자극시키고 키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이 면역 기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면역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여기 그림에서 면역 세포들이 나오고 옆에 써져 있는 게 이런 게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은 다른 면역 세포들한테 "지금이 면역 반응이 필요한 때야."라고 알려주는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면역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 세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근육에서 만들어질 때 근육을 의미하는 접두사 미오를 붙여서 마이오카인 이렇게 불러요. 즉 근육에서 발생하는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운동은 근육을 면역 기관으로 활용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이 좋으려면 오래된 면역세포가 죽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태어나는 이 순환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운동이 이 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오래된 면역세포, 이전에 태어났던 면역세포들은 세포 자멸사, 에이포토시스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면역세포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면역세포를 빨리 만들게 돼요. 그 결과 새로운 면역세포, 나이브 T셀이 만들어집니다. 나이브 T셀이 바로 새로 태어난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새로운 병원균에 대항을 하려면 이 나이브 T셀이 중요하거든요. 이 나이브 T셀이 많아야 면역력이 새로운 병원균에 대한 그 저항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기전으로 운동이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과 면역력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학자들이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Y축이 면역력인데 운동하면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떨어져요. 운동하고 나면.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운동하기 전에 면역력 상태가 이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한 3시간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3시간에서 3일 정도 지나야 운동하기 전의 상태로, 전의 면역력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역력이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음 사이클 운동을 할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한다고 치면 다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시 여기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제 이번에는 훨씬 더 떨어지죠, 이번보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번에는 원래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감염증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 때문에 생긴 만성적인 면역력 저하로 내원하셨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30대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중이염을 한 달 넘게 앓고 계셨어요.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치료 한 달 넘게 받았는데 잘 낫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서 병원에서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면역력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 면역 평가는 생활 습관 평가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점이 이 아픈 와중에도 운동해야 면역력에 도움된다고 매일 1시간 넘게 복싱을 하고 계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분 복싱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귀 나을 때까지는 운동 중단하시라고 강력히 권고드렸거든요. 근데 복싱 좋아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먼저 귀가 들려야 되니까 운동을 중단했고 그다음에 뭐 부족한 미량 영양소 몇 가지 소소하게 있어서 보충 치료해 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력도 회복되셨고 중이염도 다 회복되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중반 남성분이고 건강 관리 차원에서 NK 세포 활성도 검사로 면역력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항상 수치가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면역력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고 과도한 운동이 문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매일 헬스를 2시간씩 하고 골프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7일 내내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줄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몸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쉬는 시간, 운동을 하는 와중에 우리 몸은 사실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주말에, 주말만이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추적하니까 면역력이 정상화 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운동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요즘엔 그렇진 않지만.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이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마약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힘들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라톤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뛰다 보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그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돌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게 되면 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상태, 그런 운동 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 운동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하지만 뭐 우울증도 개선되고 감정적인 여러 부분도 개선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면역력 관점에서는 이 운동 중독 상태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서는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라기보다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먼저 만들어서 배포했거든요. 그걸 거의 전 세계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강도, 고강도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시행할 경우에 사망률이 감소하는 연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150분씩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얘기해요. 유산소 운동은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기준 150분 이상 시행하고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시행 시간의 두 배로 중강도 운동의 두 배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만약에 30분 시행하면 이게 중강도 운동 1시간 시행한 걸로 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근력 운동은 대근육 중심으로 일주일에 근육당 2, 4회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은 요것만 먼저 보면요. 일주일에 150분 유산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력을 고려한다면 최소 이제 한 50분 한 번 회당 50분으로 나눈다면 50분씩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회복하는 걸 쉬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하루 50분 하고 하루 쉰 다음에 하루 50분 하고 하루 쉰 다음에 하루 50분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틀 쉬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 자신의 나이나 신체 능력, 특히 동반 질환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운동의 종류나 빈도나 시간이나 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동반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운동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운동 시작할 때 심혈관 질환 시사하는 증상이 있다면 일단 운동하시지 마시고 진료부터 받으셔야 되세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4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운동 안 하다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PT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동맥경화 있는지도 몰랐고 기저질환도 없었으니까 이제 PT를 하는데 PT 코치가 엄청 푸시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흉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흉통이 협심증인지 모르고 이제 이 PT 코치는 엄살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면서 더 푸시를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PT 하다가 심근경색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 운동을 하신다, 내가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고지혈증이 확인된 적이 있고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또 하나의 사인이 되겠죠. 그런 경우
예, 운동을 하면서 흉통이 발생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시고 당장 운동을 멈추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면역력 관점에서는 운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충분히 쉬어 준 다음에 다음 회차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지침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운동한 다음에 얼마나 쉬는 게 좋나요? 뭐 하루를 쉬는 게 좋나요? 이틀을 쉬는 게 좋나요? 그거는 사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빈도나 운동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운동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운동 전문가한테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혼자 운동한다고 하시면은 몸이 충분히 회복하는지 내 몸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또 당뇨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당뇨병은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는 이제 운동 하루 골라서 하루씩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병은 사실 일 주일 내내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요 내용은 이제 그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 따온 거예요. 진료 지침. 그래서 당뇨 진료 지침상 중강도 이상으로 30분 이상을 가능한 한 일 주일 내내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일 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고하고 운동은 일 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해야 하며 연속해서 이틀 이상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쉬면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 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이제 당뇨병을 보면은 빨리 걷기, 가벼운 산책. 이 정도의 운동을 사실 권고를 하거든요, 식후에. 그러면 이런 운동은 강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해도 매일 30분 하고 다음 날까지 사실 회복이 되겠죠. 운동의 강도가 가벼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하는 운동을 하실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카테코라민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것이 면역력을 또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나 시합 이런 거 하잖아요. 경기, 시합.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인제 운동을 여가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로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는 것이 이제 면역력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경쟁하는 운동하실 때는 '아 이 운동은 이번에 하는 운동은 내 면역력에 도움이 안 돼.'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목적이라면 경쟁하는 운동보다는 혼자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많이 하시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나오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만 많이 나오면 만성 질환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신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채소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이제 활성산소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향후에 어떤 주제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향후 컨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